화요일 아침 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뜨거워지는 여름 관련주, 시장의 키워드 폭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네. 이번 주에는 열돔 폭염이 찾아올 것이란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전력 수급의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이미 관련주들 뜨겁던데 여름 수혜주 강세 이어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사실 이 특징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시간에서는 좀 빠졌는데 네. 어제 이제 또 비가 왔죠. 비가 오면서 또 이제 더위가 조금 수그러드나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일부터 또 35도 이상으로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또 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비까지 안 오기 때문에 네. 더 이제 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전력난에 대한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2018년 때 여름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갔을 때가 엄청난 무더위가 있을 때인데 그때와 좀 유사한 더위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예비 전력률도 굉장히 좀 밑에까지 또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13일에 좀 떨어졌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굉장히 판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냉매라든지 이런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연락해 보시면 지금 당장 바로 바꾸기도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더위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들 또 폭염주의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의 변동폭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폭염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의 가시화가 되는 부분으로까지 된다라면은 이제 주가의 좀 탄력이 보다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름 수혜주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최근의 흐름들로 봤을 때 한 1,000억대로 붙어버리는 그런 이제 수급이 붙어버리면 한 2,000억, 3,000억까지 보통 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기 시세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금일장도 만약에 시장이 좀 좋게 흘러가게 됐을 때 또 새로운 테마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이제 올라갔었던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런 무더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위에 따라서 좀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20일 오늘부터 폭염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날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거래일에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웠거든요. 덥긴 더워요. 네, 습하고 좀 덥고 이래서 많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민감하게 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신일전자가 전거래에 또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발로 따라가고 있는 게 파스코라든지 SCD 같은 이제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선풍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드라이아이스 쪽인 태경 케미칼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제 계양전기 같은 또 이제 발전 전력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멈추지 않는 메타버스 질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여름 관련주 못지않게 핫합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을 뜻하는 이 메타버스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금을 그야말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 기업들도 포진해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공모주로 떠오른 맥스트가 수요 예측에 이어서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했다는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야말로 대세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이 코너에서도 이 메타버스 쪽은 참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모주 청약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물렸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은 거고 메타버스랑 연관이 되어 있으면 주가가 이제 거의 뭐 보증 수표처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자체가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이제 신규적인 그런 블루오션 쪽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기대감들도 있지만 플랫폼 쪽으로 지금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유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페토 안에서 뭐 구찌라는 상품을 이제 신상품 똑같이 출시가 돼도 잘 팔리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더라도 결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수요가 발생이 되고 공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에 대한 그런 성격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 규모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메타버스 제3의 공간이라는 그런 이미지로서 신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먼저 선점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큰 또 사업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 자체가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딱 메타버스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시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로 엮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섹터 자체가 움직이더라도 한 번에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먼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좀 순환매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엔터라든지 유통 이런 쪽으로도 계속 엮여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시너지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 관련된 섹터로 엮이는 그런 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기술력 쪽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다 보니까 뭐 장비라든지 AR, VR 관련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강한 시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런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어떠한 플랫폼 회사로 성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시세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좀 섹터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메타버스 나왔을 때는 이거 뭐야? 테마야? 뭐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주도주 역할을 너무나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폐배터리에 주목하라. 이제 상반기에 주춤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들도 이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엄청나게 또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영업이익이 뭐 최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이제 전기차 시장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매연기관 차량들을 이제 판매 금지가 또 계속적으로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차량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대세적인 전환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또 폐배터리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그냥 이제 처분을 하게 됐을 땐 폭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폐배터리를 활용을 했을 때 뭐 65기가와트 부분으로 좀 했을 때는 뭐 이제 전기 자전거 뭐 40대, 뭐 전기 오토바이 20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큰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온다 이러다기보다는 좀 섬진해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이제 데이어플러스, 영화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또 이제 네. 대기업들 뭐 배터리 3사, 포스코, 뭐 두산종업 이런 쪽에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거나 뭐 이미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엮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가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좀 시가총액이 낮고 좀 가벼운 쪽으로부터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터졌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좀 대세적인 시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주들 유럽과 미국에서 연달아서 탄소 정책도 본격화하고 있고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공략주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첨보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뭐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런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올 때 좀 쫓아가 보기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양극재에 대한 이런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6천억 원 이상의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서 25년까지 27만 톤에 대한 그런 생산 캐파를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을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선제적인 움직임들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재화에 대한 움직임들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흑연화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원가 절감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 확대에 따라서 좀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합도 이제 2차 서지에 대한 그런 또 이제 그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만 9천 원 라인부터 16만 4,500원 라인으로 좀 분할 매수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만 4,5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주게 되면 그냥 이평선 깨지지 않으면 꾸준히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8천 원으로 다소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아랫부분에서 한번 매수 기회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 12만 원 초에서 다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포스코 케미칼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